1억 4천만 원을 네, 매각이 됐다. 경매 비용 빼고 1억 4천 갖고 배당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1억 5천인데 1억 4천만 원을 배당을 받았죠. 여기서 경매 절차에서 무이유가 발생해가지고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서 무이유가 나왔을 때 이제 경매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배제시키고 권리분석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보면 동영상을 이제 듣는 분이 또 괜히 고민에 빠지는 거야. 선생님이 저렇게 강의하시는 거 보면 저거는 무이유인데 저걸 갖다가 그러면 경매를 취소해야 되는데 저거를 저렇게 강의하는데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또 혼란스러워 가지고 강의를 듣지 않고 고민해서 잠도 못 잘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1억 4천에 가면 1,000만 원 못 받죠? 그럴 때는 인수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없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A에 대한 물상본인 담보 책임 500, BC에 대한 물상본인 책임은 500.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B와 C가 3천씩 책임져야 되는데 2,500 부당이득을 보게 됐죠? 그 부당이득은 낙찰자하고 상관없이 이 A가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2,500, 이 사람한테 2,500을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이건 일반 채권자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요 임차권을 대의할 수 있는 거죠. 이 대의. 이 임차권을 대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민법 제 481조, 482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의죠.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 임차권을 취득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2,500을 요 갑임차권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갑임차인이 이제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취득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과 똑같아요. 이거 갖고 B에 대해서 지급명의 시청할 수 있고 C명의 지급명의 시청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강제경매 시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억 4천을 더 받았는데 여기 자기 책임 비율을 보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낙찰자가 채무자로 인수할 게 있는 거예요. 더 받았다 그러면 낙찰자가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고 이제 그래도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만 1,000만 원만 지면 된다. 그리고 나서 B와 C가 500만 원 책임지다 보니까 부당이득을 2,500씩 더 모은 거는 누구냐? A 채무자가 대신 B와 C에 대해서 2,500씩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일반 채무로 청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와 C에서 순위가 후순위로 쫙 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채무자가 이 갑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면 그 승계하는 것은 민법 제 482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의다. 이거 이외에 또 여기 A 지분의 후순위 저당권자 역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걸 대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대의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 민법 제 368조 제 2항 차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의다. 차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의 또는 물상 대의라고 하죠. 정대의. 뭐 담보물을 갖다가 대의한다 그래가지고 물상 대의라고 하는데 법정 대의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배당 요구 안 했을 때는 채무자가 9,000원 인수하고 낙찰자가 9,000원 인수하고 B가 3,000, C가 채무자가 인수하지만 이렇게 더 받았을 때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없고 이 B와 C의 물상보증 담보책 500 책임진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했다고 해도 미배당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복잡하니까 지고 다시 한번 제가 판서를 해보죠. 이번에는
그렇게 5월 1일 날 근저당권에 의해서 말소기준 걸리고 4월 1일 날 갑임차인 6월 1일 날 을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을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A, B, C 전부차를 계약했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에서 이 임차권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금액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수금액 없어요.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해요? 명도 대상은 어떻게 해요? 명도는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5분의 2 지분을 낙찰받으니까 이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로서의 관리 행위로서 인도명령 시청할 수 있는 거죠. 명도니까 인도명령은 시청할 수가 있어요. 인도명령. 그래서 내보낼 수가 있죠. 내보낼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갑임차에는 A, B, C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A 5분의 3 지분이 날아가면 따라서 소멸되므로 있어 5분의 2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로서 이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A나 또는 과반수 지분권을 낙찰받은 이제 Z 같은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한 애당초 A 지분에서 5분의 3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말소기준 권리 처분권에 의해서 소멸됨으로 인해서 애당초 B와 C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계약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법 265조에 의해서 관리 행위로서 B와 C와 계약한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을 임차인을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부분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항상 우리가 지분을 할 때는 과반수냐 소수 지분권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걸 왜 이렇게 알아야 되냐? 왜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명도를 구하러 갔다든가 또는 낙찰받고 나서 지분권자 다른 채무자나 또는 다른 지분권자나 또는 임차인 등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정도의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면 협상력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든가 해서 임차인을 내보낸다든가 인수금액을 이제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분 경매나 지분 공매로 낙찰 받았을 때 빨리 해결되고 싶죠? 해결을 잘 내려면 지금 같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5분의 3 지분이 경매가 들어갈 때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건 잘 알았죠? 이 분석할 때는 반드시 인수금액이 얼마냐, 명도를 할 수 있냐,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번엔 과반수 지분이 경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소수 지분이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자, A 지분인데 3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Z가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인수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것은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느냐 대상이냐.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죠. 5월 1일 날 근저당인데 이 근저당은 B하고는 계약 안 했어요. C하고도 계약 안 했어요. 오로지 A를 채무자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A가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4월 1일 날 갑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4월 1일 날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갔다면 대항력 언제 생길까요? 대항력 언제 생겨요? 4월 2일? 4월 2일 날 생겨? 사월 몇 시에? 네? 그렇게 몇 번 물어봐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4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죠. 이거 빨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A하고도 계약하고 B하고도 계약하고 C하고도 계약했어.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안 하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임차보증금 1억 5천이야. 또 6월 1일 날 을임차에도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도 보증금은 1억 5천이요. 일단 먼저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인수금액이 얼마냐? 인수금액은 1억 5천이 인수금액이에요. 1억 5천만이. 왜? A, B, C는 공동 임대인이고 다른 말로는 공동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동 채무자 간에는 채권 전액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A 지분을 낙찰받은 Z는 A 임대인이 지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점 하나도 못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대항력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효력에 의해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생기죠. 그 대항력은 뭘 갖고 하느냐? 그 대항력의 근본은 계약이 효력이죠. 그 계약 효력은 뭐냐?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때에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계약이 효력을 갖고 주장하면 어때요? 구두로 계약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계약을 서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니까 우리가 요즘에 잘 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특약사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킬 내용, 임대인이 지킬 내용, 또는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기재한 내용에서 내용을 갖다가 이 계약서에 꼼꼼히 있어서 이 계약이 효력을 이 증거 능력으로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효력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 계약서가 없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면, 구두로 계약한다면 계약이 다툼이 생겼을 때는 이제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되니까 그 계약의 효력을 증빙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 계약서에 있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에서 점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새로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항력을 생기고 나면 낙찰자는 A의 임대인지를 그대로 A가 계약을 했던 내용을 A, B, C가 계약했던 내용을 점 하나도 못 받고 그대로 Z 낙찰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게 대항력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Z가 B, C가 공동 임대인이야. 공동 채무자야. 그런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랑 보증인으로서 인수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죠.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억 5천에 3분의 1인 5천만 원.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은 B에 대한 물상보증 책임 5천만 원. C에 대한 물상보증인 5천만 원. 이렇게 물상보증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억 왜 A 지분을 낙찰받은 Z가 왜 1억 5천을 인수해야 되느냐? 내가 채무자 지분에 대한 5천만 원 인수하지만 B와 C가 책임을 못 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내가 독박 써야 된다는 거. 왜? 이 지분이 경매 들어갔는데 이 지분이 선순위 채권이 많아. 이 채권이 그럼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한 통 못 받죠? 그러면 이 못 받은 돈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청구 아니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걸 새로운 소유자인 이렇게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을 때 반드시 경매되는 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분권자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독박 쓰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럴 때 분석을 하면 배당 요구하자고 대항 요구가 했다면 채무자로 인수하는 5천, 물상보증인 담보는 B의 5천, C의 5천.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5천인데 얘 B도 책임을 졌어요. 근데 가끔은 C가 책임 못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사람 2,500만 원, 이 사람 2,500만 원 이렇게 둘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비율로.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런 경우는 이 소송이 들어가서 소장 쓸 때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한테 이 채무자가 다 지급했다 5천을. 그럼 B한테 2,500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또는 이제 강제경매 시청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면 못 내보내죠.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하면 동그라미 돼야죠. 배당 요구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로 인수할 것은 여기서 인수금액은 원칙적으로 얼마냐? 1억만 인수하면 되죠? 1억만. A 지분을 납치하면 Z도 1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1억에 대해서는 Z, B, C가